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의 정책에 대해 매우 강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입니다. 지난 9월 한국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이 비자 없이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면 3명 이상이 함께 입국할 경우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왜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이 중국인에게 문을 여는가? 라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뉴스 영상 댓글란에는 이런 반응들이 잇따랐습니다. 뭐라고? 한국이 중국인에게 비자를 면제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한국 정부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건가? 이건 국가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는 행위야. 많은 일본인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한국 뉴스를 주시하며 한국 내 중국인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폭력 사건, 절도, 인신매매, 불법 체류 등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비자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의 반응은 거의 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런 논란의 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배경과 일본에서 일어난 격렬한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뉴스와 유튜브에서 한국 이야기가 뜨겁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역 뉴스 방송부터 개인 유튜브 채널까지 한국 내 중국인 범죄라는 주제가 큰 화제입니다. 일본인들은 단순히 범죄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변화 자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40만 명 이상을 보유한 한 일본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현대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걱정됩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정부가 계속 이렇게 문을 열어둔다면 몇 년 안에 한국은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니게 될 겁니다. 이 발언에는 수만 건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일본인들은 단순히 놀라는 수준을 넘어 한국을 잘못된 이민 정책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울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SNS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 관련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8명이 한 사람을 길거리에서 폭행하고 납치하는 장면이 여러 번 공유되었습니다. 입국 후 행방불명된 중국인 관련 뉴스 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붙습니다. 이게 통제되지 않은 개방의 결과다. 일본도 조심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이 사회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 오체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범죄가 늘고 외국인이 땅을 차지하며 정부가 이민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 나라는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다. 많은 일본인들은 지금의 한국에서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까지 한국 전역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오늘 한국인이 느끼는 두려움은 내일 우리 일본인이 느낄 두려움일지도 모른다. 일본이 같은 길을 간다면 말이죠. 많은 일본인들은 소름이 돋는다고 말합니다.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본이 하려는 일과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비자 규제 완화, 중국 자본 유치, 그리고 대륙 관광객 개방.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반년 동안 한국 내 중국인 범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요 범죄 유형은 사기, 폭행, 불법 도박, 그리고 불법 체류입니다. 일본 방송은 이렇게 통계를 전했습니다. 하루 평균 40건 이상의 중국인 관련 범죄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말 무서운 숫자입니다. 한 일본 유튜브 채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하루 40건이면 1년이면 14,000건이 넘는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이미 포화 상태다. 영상을 본 일본 시청자들은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정말 무섭다. 이제 한국 여행은 가고 싶지 않다. 일부는 실제로 여행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올가을 서울에 가려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획을 바꿨어요. 즉, 지금의 한국은 일본인들에게 부정적인 사례,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 정책의 배경에 대해서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후지TV의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광산업으로 경제를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들어오는 건 쉽지만 언제 나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다른 평론가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아시아 내 영향력을 확장하려 한다면 한국은 그 실험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미 드러나고 있죠. 이 발언이 방송되자 댓글란에는 이런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실수를 교훈 삼아야 한다. 일본인들은 원래부터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한국을 이론이나 예측이 아닌 현실의 교과서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철저한 통제를 자랑하던 나라가 점점 그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단 두 글자 불안입니다. 뉴스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도 모두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길을 걸으며 택시 기사나 상인, 학생의 대화를 들어보면 공통된 한마디가 들립니다. 요즘 한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그 변화가 결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 특히 중국인 범죄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자 면제 입국자들을 추적하기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한국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중국인 관련 범죄가 7,400건을 넘었습니다. 이 수치를 들은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년 남성은 지역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혼자 학원에 보내지 않아요. 한낮이라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인천의 한 여성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누가 공격당하거나 사기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누가 진짜 이웃인지조차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은 일부 사람들의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공통된 정서입니다. 한국 언론은 연일 중국인 관련 범죄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중국인 남성 8명이 한 사람을 폭행하고 납치한 사건, 호텔에서 중국인 일행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돈을 빼앗은 사건, 고무보트를 타고 6명의 중국인이 제주도에 몰래 상륙한 사건 등 이런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에게 이런 일들은 먼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네이버 이용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나라가 이렇게 무서워진 적은 처음입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나요. 또 다른 댓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범죄를 영화에서만 봤는데 이제는 내 집 앞에서 일어나네요. 이 공포가 퍼지면서 사회에는 또 다른 감정이 뒤따릅니다. 의심입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중국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차이나타운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정부가 중국인에게 점점 우리 동네를 내주고 있다. 게다가 한국 언론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인들의 대규모 부동산 매입 현상도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매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중국인 소유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이제 제주도는 더 이상 제주도가 아니다라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댓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오키나와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도 섬을 잃게 될 거야. 그래서 일본인들은 지금 한국을 단순한 이웃나라의 소식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여론이 뚜렷하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비자 면제 정책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중국의 문을 여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실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경제적 이유로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S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방송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안전을 믿지 못하는 순간 그 사회는 신뢰의 위기에 들어섭니다. 그 말은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합니다. SNS에서 수만 번 공유된 한 문장은 이런 절망감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미래를 외국인에게 맡기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일본인들의 시선도 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을 비웃지 않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불안해하며
내일의 일본이 오늘의 한국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돌아보면 한국은 동아시아 전체에 현실적인 교훈을 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질서와 관리의 모범이라 불리던 선진국이 지금은 국제범죄, 불법 이민, 그리고 사회적 불신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을 보며 그 의미를 곱씹습니다. 그들은 웃지 않습니다.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들의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평론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경제를 이유로 안보를 소홀히 하면 어느 나라든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말은 일본의 토론 프로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없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실종 사건, 중국인 관련 범죄, 폭력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관광 산업 활성화, 외국 자본 유치를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은 묻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의문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사회학 교수는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통제 시스템을 믿지 못하게 되면 사회의 균열은 경제에서 시작해 공동체 그리고 안보로 확산됩니다. 이 말은 지금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요약합니다. 신뢰는 약해지고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를 단순한 외부 사건이 아닌 직접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뉴스 댓글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민 통제의 중요성, 비자 정책의 신중함, 그리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한 일본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실수를 깨닫는데 10년이 걸렸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수십만 건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편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이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누구인가? 우리가 아직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불안감은 특히 뚜렷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한국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땐 한국이 멋진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밤에 마음 놓고 걷고 싶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한국 정부와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경고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인들이 진심으로 놀란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이 문을 열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시기 때문입니다. 범죄, 불안, 그리고 불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바로 그때의 말이죠. 많은 일본인들에게 이제 이 일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을 통해 만약 자국 정부가 위험을 무릅쓴 개방을 선택한다면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이 옳았는가 틀렸는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단 하나. 과연 일본은 같은 길을 걸을 용기가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한국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